네, 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을 괴롭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일상을 힘들게 하는 녀석. 감기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치질이죠. 서 있어도 아프고, 앉으면 더 아프고, 신경 쓴 날은 더 그렇고, 잠 못 잔 날 더 그렇고, 술 마시는 날, 다음날 훨씬 더 심하고, 그 치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 대형 병원이 있는 걸 보면, 그렇죠. 그건 이제 물론 우리가 서서 생활하는 직립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누구나 다 물을 만졌다고 습진이 생기는 거 아니듯이 누구나 다 서 있다고, 누구나 다 엘리베이터에 오래 서 있다 해서 치질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러면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긴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부분에 치질의 예방법 그리고 치질의 치료법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질의 뿌리는 이 항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는 간에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문 관략근에 정맥이 우열이 일어난, 그래서 치핵이 형성된 것을 치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이거를 수술로 떼어내고 이 부분만을 문제를 삼는데, 그것은 원인과 근원, 뿌리를 잘못 살핀 상태에서 그렇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항문 관략근 주위로 엄청난 혈관, 정맥 혈관이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뻗쳐 있죠. 이 부분들이 다 어디로 수렴을 하냐면 요 위에 부분이 바로 간입니다. 요 길을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그림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이렇게 위장으로부터 소장, 대장을 거치는 이 모든 곳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정맥이 다 모여져 가지고 간으로 유입됩니다. 바로 이 포털 베인이라고 하는 이 간 문맥이 원활하게 간으로 흐르게 되면 이 항문이 우려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럼 언제 그런 우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간이 해독기관인 거 아시죠? 합성도 하지만 해독기관인데, 이 페이스 1과 페이스 2라고 하는 이 해독 시스템을 돌리고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의 기업이가 잘 맞아서 해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담즙으로 배출이 되든 아니면 소변으로 배출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상황? 약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굽고 튀긴 음식을 많이 섭취한다든지,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분노 에너지, 화해 에너지가 우리 몸이 꽉 차 있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요 부분의 비율이 깨지게 돼요. 즉, 요 페이스 1은 잘 돌아가는데 이 페이스 2가 그 부분을 못 받아주게 되면 여기에 노폐물, 중간 대사산물, 독소, 중간 대사산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간이 누구를 보호하느냐? 심장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밸브를 닫게 됩니다. 자, 요 간과 그 다음에 위, 소, 대장 요 사이에 길이 있죠. 이게 바로 포털 시스템, 포털 베인이라고 하는 문맥인데, 치질이라는 것은 요 문맥에 간의 입구에서 요 문이 닫히게 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닫히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니까 압력이 거꾸로 작용을 하겠죠. 즉, 역압이 걸리겠죠. 백프레셔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치질인 거죠. 이유는 어떻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에서 해독에 대한 부담을 크게 증가시켰을 때, 간이 부담스러워할 때, 그때 문을 닫는다 이거죠. 우리가 불입질이 막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화벽을 딱 내려가지고 화염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처럼, 자신이 위험에 처해 됐다고 생각이 들 때, 너무나 많은 과부가 걸리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 밸브를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압으로 치질이 생기는 것, 즉 항문 관략근 주위의 정맥이 부풀어 오르서 충혈이 생기는 치핵이 형성이 된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주면 이 부분에 걸렸던 압력이 줄어들어서 치질은 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러한 백프레셔, 역압이 걸리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뭐 이 상태에서 여갑을 풀어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상태에 가가지고 오래 방치한 상태에서는 가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상태로 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이런 상태 이전에 백프레셔를 풀어주는, 즉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 일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한 방법론은 또 말씀드리지만 항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간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페이스 1, 일상과 페이스 2, 2상으로 간의 해독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1상과 2상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1상, 여기 해당되는 것이 바로 아연, 마그네슘 이 부분, 그리고 밀크시슬이라는 것 다 익히 알고 계신 부분, 그 다음에 비타민 C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B9, B2, B3, B6, B12 요거는 이제 또 페이스 2에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매우 중요한 공통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페이스 2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모두가 다 잘 아시는 글루타치온, 메치오닌, 타우린, 글라이신, 시스테인 이런 아미노산을 잘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조개를 섭취하는 것,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이 조개, 그리고 그 해산물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1상과 2상이 돌아가게 되면 우리 백플래셔를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렛 밸브, 간으로 유입되는 그 내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독성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잠궈놨던 그 밸브를 다시 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간의 해독 기능을 좋게 해야 치질이 원인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제 편안한 의사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